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결과 혹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으셨나요?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오늘 제가 이 점수가 이야기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80점이라는 커트라인, 딱 그 바로 아래 점수. 이 숫자 하나가 우리 시설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슨 최종 판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행정기관에선 아마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점수 하나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또 우리 직원들의 일터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80점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오해부터 시작해서요. 행정청이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잘 알려주지 않는 권한은 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들의 결정이 오히려 위법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 시설을 지킬 구체적인 전략과 전문가의 역할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봐야겠죠. 과연 이 80점이라는 커트라인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그러니까 절대적인 패쇄 기준일까요? 아마 많은 원장님들께서 들어보셨을 답변일 겁니다. 그쵸? 꼭 기계가 점수 계산하듯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들리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핵심인데,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시설을 무조건 폐쇄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낼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보시죠. 그 핵심에는요, 바로 행정청이 가진 숨겨진 권한, 법률 용어로는 재량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재량행위라는 게 뭐냐면요, 행정청이 법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정해진 규칙이나 점수만 보고 기계처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익, 사익, 또 지역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의무와 권한, 이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판사가 법조항만 딱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황을 참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처럼 점수 안 되니까 무조건 탈락, 이게 기계적 적용이라면 법이 진짜로 요구하는 건 오른쪽 같은 재량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점수뿐만 아니라 그 결정 때문에 영향을 받을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권, 그리고 시설의 사적인 이익까지 모두 저울질해서 종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무슨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 절차상 당연히 보장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행정청은 그냥 점수 계산기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야만 하는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행정청이 이런 재량권을 제대로 쓰지 않고 오직 점수, 이 점수만을 기준으로 갱신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원칙들입니다. 바로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비례의 원칙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행정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 예를 들어 엄격한 행정 관리보다 그 처분 때문에 침해되는 사익, 즉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우리 시설의 존폐가 훨씬 더 크다면 그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률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점수라는 숫자 너머의 가치를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인도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우리 시설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집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강제로 옮겨질 때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바로 이 전원 트라우마의 위험성을 의학적인 소견과 함께 제시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전부 수용할 만한 다른 시설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시설이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봉사활동이나 지역 행사 후원 내역 같은 것들을 증명하고요. 특히 직원들의 장기 근속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여기서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보호자분들의 진심이 담긴 탄원서, 이건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전략은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책임감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저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적받았던 사항들 이미 이렇게 다 고쳤습니다 하고 사진이나 서류로 증명하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도입할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법적 논리와 전략들 왜 전문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그냥 억울합니다 하고 호소하는 민원 제기가 아니에요. 이건 행정법의 논리를 가지고 행정청의 결정이 왜 법의 원칙을 어겼는지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명백한 법률 싸움입니다. 전문가, 특히 행정처분 구제 경험이 많은 행정사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응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사전 통지 단계부터 개입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막아내고요. 만약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무기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 문을 닫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과 운영권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행정청의 첫 번째 답변이 최종 판결이 절대 아닙니다. 법은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점수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원장님의 노력, 그리고 우리 시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주장할 기회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